네, 정치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지난주에 그 누리호 발사 현장을 그 과구방위 활동차 다녀온 것인 거죠? 그렇죠? 네. 예, 우리 국민의힘 홍석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비우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박상혁 의원이 혼자 사니까 좀 외롭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박상혁 혼자 계셔가지고 제가 홍 의원님처럼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많이 외로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꼽아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 결정 얘기입니다.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면직했다. 이게 바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박 의원님, 야당은 지금 그런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면직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통위법에는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을 위해서 이 위원장과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 외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직과 관련되어서는 범죄를 저질러서 확정 판결이 난다든지 뭐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면직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번 사유 같은 경우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면직을 한다. 이거는 방통위법에 정하고 있는 면직의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어긴 것이 되고 이 법을 어겨서 면직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직권남용의 저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자체만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누가 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권이 바뀌고 사임하지 않자 작년부터 정말 수십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계속했고 최근에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법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문제는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고 나서 나오고 있는 후임 인물이 바로 MB 정권 시절의 방송 장악의 대명사 이동관 씨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동관 씨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의 학폭을 은폐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방통위원장 사무처장에 보통 방통위원장 사무처장은 내부에서 승진을 해왔는데 대구 출신의 감사교육원장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을 지금 사무처장으로 내정했다고 조금 전에 언론을 보도를 봤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방송 장악의 시나리오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 임기가 7월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직권 남용을 해가면서까지 2달밖에 임기가 안 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박상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방통위법상의 방통위원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도 이제 방통위원으로 이제 속하는 거니까 방통위원회 이제 신분 보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성실 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종편 재성인 특히 TV조선 관련해서 명백하게 이게 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에 방통위 국장, 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방통위원장의
지시 뭐 그게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지시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했을까 하는 것이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도저히 이제 독자적으로 했을 리는 없을 거고 특히 저는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관리자로서 관리에 있던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어떤 사태가 발생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적절한 어떤 그런 처신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본인이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정의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제가 지금 과방위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명백히 좀 위정의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면직 처분이라는 것은 면직 처분이라는 것은 직업 공무원이라든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해임이라든지 또 파면과는 달리 굉장히 좀 가벼운 처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도 지금 면직 처분 되니까 나머지 어떤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금 정권에서 방송 장악용으로 뭐 이렇게 면직 처분한다. 이것은 조금 지나친 좀 억측이고 오히려 담당 국장 과장까지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고 본인도 기소가 돼 있는 이 상태에 저는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는 직무 위기라고 봅니다.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홍석준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얘기하는 게 법치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정치적인 공격이거나 주장일 수는 있지만 우리 법은 방통위법은 면직과 신분 보장을 정해놓고 있고 어떤 경우에 면직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서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지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이나 방통위원장은 특히 신분 보장을 하는 이유가 방송의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도 방통위법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인이 기소됐다고만 그것도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확정 판결일 경우에 공무원의 결격 사유와 같은 확정 판결일 경우에 한해서 면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사람의 임기가 2달이든 뭐 몇 개월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떠나서 현재의 이 면직 처분 자체는 저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법률 검토를 적극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법적인 다 쟁송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법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 이제 곧 다 드러나잖아요. 다음 나오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핵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이동관 씨 그리고 여러 가지 어제 보면 MBC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바이든 날리면에 해당 기자 이러기에 그 사람이 인사청문회 자료를 공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하나의 개별 사건이 아니라 결국은 방송 장악을 하려는 그리고 또 뭐 YTN도 공영 지분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공기업에. 결국 이 자체가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다시 무서운 음모가 하나하나 지금 실행되어 가고 있고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우리 박상혁 의원님도 법률가이신데 사실은 탄핵 소추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통위법에는 8조의 신분보장 규정상에 그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는 그런 어떤 조항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33조인데요. 그게 33조인데 거기에는 기소되었을 경우를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가공무원법을 딴다 했지 이제 기소라는 명칭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어떤 신분을 박탈 내지는 제한하는 징계에 있어서는 어떤 딱
규정되는 것보다는 어떤 성실의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의무적인 그런 사항을 조금은 좀 포괄적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항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인사를 담당하는 어떤 중앙 그 공무원위원회라든지 소청 이런 어떤 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서 결국은 면직안을 대통령에게 이제 제안을 한 것이고 그리고 자꾸 방송장악 하는데 진짜 방송장악은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얼마만큼 MBC 김장겸 사장을 몰아낸다든지 특히 또 KBS 강규영 그 이사를 그런 어떤 가전 모욕을 통해서 몰아낸다든지 그런 게 방송장악입니다. 방송국의 각 방송국마다 뭐 KBS 같은 경우는 진미위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적폐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이 방송위원회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게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장악 그런 말씀하시는 건 이건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공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MB 정부가 들어서서 정현주 사장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봤습니다. 확정 판결에 의해서 한 행위 자체를 배임으로 기소해서 KBS 정현주 사장을 쫓아냈고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왔죠.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우리 최시중 씨를 선두에 세워서 그리고 그 최시중 씨의 양 아들이었나요? 이분은 해외 도피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했던 방송계의 장악 여러 가지 사실들을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낱낱이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대다수가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동관 씨 계속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아주 홍보수석이었는지 언론 대변인이었는지 그런 역할을 아주 최첨두에 섰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런 분들이 다시 그런 DNA를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셨던 전력을 있는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하는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그게 뭐 방송장악이 아니겠습니까? MBC 기자를 불만이 있다고 비행기에 태우지 않고 결국 또 어제는 MBC 뉴스룸까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그거 자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될 것이지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할 필요성은 전혀 없고 그분의 집에까지 자동차까지 이 압수수색을 해가면서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보복성 어제 압수수색의 끝판왕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넘어가서 방송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지 다시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할 때 저희들 강력하게 그 반대를 해서 정말 그 민주주의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 언론을 장악할 어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동관 대변인이 지금 뭐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전 정부 때 대변인 한 사람이 만약에 방통위원장 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방송 장악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지 그리고 어제 MBC의 압수수색은 이제 강서구에 있는 무소속 그 구의원이 고발에 따라서 경찰이 집행한 건데 과연 이것이 뭐 오비락이라고 이제 그 기자가 그런 어떤 기사를 썼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또 뭐 방송장악으로 좀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좀 경강부회적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는 여기서 잠깐 줄이고요. 지금 오늘 뭐 특히 홍 의원께서 국가공무원 이거 강조하셔서 이 질문 좀 드려봐야겠는데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홍 의원님? 정말 이 참담한데요. 예. 자유민주주의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 결국은 선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정말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1963년 이후부터 선관위가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헌법재판소 다음으로 5대 헌법기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선관위가 좀 이상해졌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 선거할 때 저희 당에서 내로남불에 현수막을 붙이려고 하니까 현수막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 뭐 해킹 이런 어떤 국정원 감사를 뭐 거부를 한다든지 어쨌든 굉장히 이상해졌는데 이번에 이 문제는 정말 그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가장 공정해야 될 어떤 공직
임명권을 이런 식으로 사유화 내지는 세습한다? 이거는 정말 불공정의 끝판왕이자 또 대한민국을 지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거를 공정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될 선관위가 예. 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한 인사관리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예.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정말 근본적인 어떤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 의원님요. 예, 선관위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인들이라면 다들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제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선관위가 지역 선관위가 있고 중앙 선관위가 있는데 예. 선거 때라든지 이럴 때 질의를 하면 답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 같은 사안인데 이쪽 선관위에서는 이게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또 저쪽 질의를 해보면 이쪽에서는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이게 아마 이거 여야 상관없이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판단 기준이 일률적이지 못하냐 이런 의견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저는 뭐 선관위에 어떤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면 그거에 예.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일벌백계 해야죠.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두둔하거나 그런 예. 부분을 뭔가 비호할 필요가 예.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 저는 이런 것이죠. 지금 아까도 우리가 방통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예. 선관위 예. 굉장히 중립적인 기관들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과연 뭔가 예. 뭐 국정원의 해킹 검사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불허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해 나가서 결국은 선관위를 자체도 굉장히 장악하려고 하는 이 독립적인 기관마저 아까도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익위원회, 방통위원회, 선관위 모두 중립성이 요구되는 이 기관에 선거를 특히 민감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보이지 않냐. 예.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예. 그것을 넘어서는 지금 이 공격과 이런 부분은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예,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예.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 박상현 의원님 말씀했듯이 정말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사실 선관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뭐 나시는 게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왜? 정말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선관위를 조혜주 상임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있는 사람을 그 상임위원으로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깨었습니까? 사실은 지금 그 불법 채용 이런 어떤 문제는 거의 전부가 지금 현재 드러난 게 지금 1안건이라고 하는데 전수조사해 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 전부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발생을 했고요. 결국은 그걸 타고 올라가면은 조혜주 상임위원부터 해서 결국은 지금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이 임명한 여러 중앙선관위원장 재임 시절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에서도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 특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또 선관위 장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차제에 선관위의 독립성 공정성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업무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조직적 구조적으로 좀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한번 여야가 머리를 좀 맞대야 될 사항입니다. 반론 한번 듣고 갖고 가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이번에 사임하신 분 말고 그 전에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로 공격을 받고 물러났고 그런데 결국은 기소가 되었다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관위의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떤 판단이 다 정형화되어야 되고 뭐 여야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익위 방통위 이 선관위로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립적 기관들에 대한 공격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결국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그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의 하나의 연장선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고요. 저는 잠시 뒤에 2부에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